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재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4화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거기 나왔던 병 2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까 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다음 주에 할 예정인 5화 예측? 스포? 이런 것도 살짝 해볼까 해요. 제가 드라마 관계자는 아닌데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내용이라서 예측인 듯? 스포인 듯? 약간 그런 얘기인데 관계자분들한테 혼나진 않겠죠? 착상혈을 걱정해서 온 따님이 한 분 나오죠. 산부인과에서.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고, 이 따님이 이제 의사분 앞에서 막 쭈뼛쭈뼛 거리는 모습을 보고 엄마 있는 데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구나 라고 예측했는데 역시나 이런 경우를 물론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있다고는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있긴 하고요. 저희한테 올 때는 이미 아이가 나온 이후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항상 말씀을 좀 조심하시긴 하시죠. 26살 먹은 인턴 얘기가 잠깐 나오지요. 26 외과 컨퍼런스 장면 때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까지 2년의 예과 생활과 4년의 복과 생활을 거치고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의사 면허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인턴에 합격하면 인턴도 뽑히는 거예요. 의사 면허를 딴다고 무조건 인턴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뽑혀야 되는 거, 합격해야 되는 거. 아무튼 이렇게 인턴에 합격하고 나면은 인턴 생활을 하는데 20살에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26이면 진짜 최단 코스예요. 의대는 워낙에 재수, 삼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전원 출신 분들은 나이가 조금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26이면은 진짜 의사들 중에서는 완전 막내예요. 무조건 막내예요. 이건 좀 부러운 건 인정. 4화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가 병원에서 그래도 꽤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엑스레이 그거 아이한테 안 좋지 않나요? 요거요. 엄마 아빠들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쩌다 한 번씩 몇 장 찍는 거 가지고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봐요. 물론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피폭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병이 있어서 방사선 촬영을 계속해야 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연구를 해봤더니 암이 발생할 확률이 좀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소량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거나 생기더라도 우리 평균 수명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검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 제일 흔하게 찍는 가슴 엑스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검사 한 번 할 때 0.1mS의 방사선을 쬐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가슴 CT를 찍게 될 때는 보통 7mS. 그래서 의사들도 CT는 사실 자주는 안 찍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주 찍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어쨌거나 CT에 비하면 엑스레이는 정말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복벽 결손증이라는 건 배의 일부분에 막이 없는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있고 장이 있고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막이 태어날 때 일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꼽으로 장이 흘러나오는 병. 왜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배 가르면은 장 쏟아져 나오는 비유가 너무 좀 징그러운가요?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장 잘 집어넣어주고 배 열려 있는데 막아주면은 잘 살아요. 다만 한동안 이제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주사로 영양 공급을 좀 해줘야 되긴 하지만요. 어넨세팔리, 문해증. 문해, 말 그대로 뇌가 없이 태어나는 병이에요. 야, 넌 뇌가 없냐?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뇌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뇌가 만들어지질 않은 거죠. 왜 생기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뇌가 우리 몸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는 얘네는 태어나도 사실 며칠 못 살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병입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얘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아청소년과보다는 산부인과 의사쌤들이 훨씬 더 잘 아시는 병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할 예정인 5화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메인 스토리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기도 하고 그냥 이제 예측일 수도 있는데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로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나 종료를 눌러주세요. 제가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럴 시간을 벌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얘기가 어차피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어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응급실을 이틀 연속 내원한 쌍둥이 아빠가 나오죠. 첫 번째 아이 데려왔을 때는 식탁에서 떨어졌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통사고 났다 그러는 아이의 아빠. 우리 소아외과 안정원쌤은 첫 번째 아이가 왔을 때도 뭔가 살짝 오묘한 눈치였는데 둘째 아이가 왔을 때는 욕을 하시죠. 요거 욕할 만한 상황이 맞아요. 아이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예 대놓고 아동학대 시나리오를 쓰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신체적 학대가 있는 경우는 주로 응급실에서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멍든 거나 찢어진 거, 흉터, 화상, 손자국 이런 것들이 주로 발견이 돼요. 신체적인 학대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나온 건 이거였어요. 우선 첫 번째 왔던 아이는 식탁에서 떨어졌다 그러는데 팔을 너무 심하게 아파하죠. 팔뿐만 아니라 갈비뼈, 가슴까지도 아파하고요. 이게 분명 겨우 식탁 정도에서 떨어진다고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골절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하니까는 떨어지면서 가슴 이런 거 어디 부딪힌 건 아닌지 계속 물어보죠. 아이 아빠는 잘 모른다고 대답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 다친 거에 대해서 보호자의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약간 좀 미심쩍을 때 그런 경우에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되는데 요 정도 가지고는 사실 신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발뺌 가능성이 좀 있어서. 미심쩍긴 하지만은 진짜 100% 생길 수 없다, 절대 생길 수 없다 이건 아니긴 하거든요. 진짜로 어디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두 번째 온 쌍둥이는 얘는 진짜 완전 빼박. 우선은 교통사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멍자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통사고였으면은 이제 어디 부딪힌 위치에 멍이 크게 딱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비슷한 모양의 얇고 긴 멍자국이 여기저기 앞뒤로 나타나죠. 더군다나 잘 보면은 멍이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한 번에 다친 게 아니고 시간 차이를 두고 다쳤다는 거예요. 여러 날에 걸쳐서 맞았다는 거죠. 교통사고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상처인데 아이 아빠가 계속 교통사고라고 주장을 하죠. 이거는 무조건 아동학대예요. 이거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드라마니까 유정원 쌤이 이제 아이 아빠한테 직접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직접 보호자한테 뭐라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보호자가 내가 눈치챈 걸 알면은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경찰이 오면 이제 경찰분한테 보호자 신분을 인도를 하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이제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 의무자예요. 모르고 넘어가거나 미심쩍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확실히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벌금 내요. 그래서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도 듣고 소아청소년과는 특히 이런 거에 더 예민하다 보니까는 자체적으로도 또 공부도 하고 그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